안녕하십니까. 인천일보TV 초대석입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외상센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권역외상센터를 이끌고 있는 가천대학교 의대 외상외과 이정남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권역외상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권역외상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예, 우리가 외상이라고 하면 넘어지면서 찢어지거나 발목에 금이 간다든가 하는 손상부터 교통사고처럼 또 심하게 다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중한 손상까지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역외상센터는 그중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지정이 되기 시작해서 모두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지정 첫 해인 2012년도에 지정되어 2014년도에 정식 개소를 하여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동안 수술이 필요한 모든 외상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상 전문의들이 상주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센터장님, 우리가 흔히들 중증이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중한 어떤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외상이라고 하면 몸의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나 어떤 이런 훼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추측이 듭니다만, 중증 외상이라고 하면 어떤 그 증세나 상황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중증 외상 환자를 분류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이 그 손상 중증도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손상 중증도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몸을 그 6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두경부, 그 다음에 앞면, 또 흉부, 그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그 사지의 그 뼈와 사지의 뼈,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상처, 이렇게 6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에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부위별로 1점에서 6점까지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부분을 3부위를 그 추출해서 그 각 점수마다 그 점수의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하면 그게 그 중증도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두부에서 1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안면부에서 2점을 받고, 흉부에서 2점을 받았다 하면 1의 제곱, 1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니까 4 더하기 4, 또 그 2의 제곱 하게 되면 이제 9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 외상 소생 구역에서 보는 환자들은 9점 이상,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환자들은 1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증 외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수에 따라서 그 사망률이라든가 그 유병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이 신체 손상 부위가 뭐 예를 들어서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해서 그 측도하는 측정하는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평가 항목 지수에 따라서 심각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가 되는 거군요. 예, 15점 이상이면 중증 외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5점 이상이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또는 치료를 받았던 이 환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현황도 궁금합니다. 인천권역외상센터가 개소 이후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치료를 했는지, 또 한 해 평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중에 중증 외상에 의심되는 환자를 분류해서 그 진료를 하는 곳이 저희 그 권역외상센터 내 외상소생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상소생구역에서 진료한 환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6,2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중증 외상 환자로 진단된 환자는 약 3,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매년 한 1,300명 정도를 진료하고 그 중에서 약 600명 정도가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달 평균 한 120명 이상의 환자들을 외상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고 돌봐주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외상센터가 주로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만큼 진료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으시리라는 예상이 듭니다. 현장에서 느낄 때 어떤 고충과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고부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1시간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이후에 최종 치료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역 외상센터와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직접 이송이 가능하여 빨리 치료가 이제 시작되지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는 그 여러 곳을 거쳐 검사 등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 그 이후에 전원이 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초기에 비해서 119 구급대 등 소방과의 협조나 지역 의료기관과의 그 협조가 지금은 많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중증 외상 환자 발생하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 인천 권역 외상센터가 이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치르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행정기관 또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소방본부랄지 뭐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 방안 이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는 말하자면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혈이 심한 외상 환자의 경우 그 시간을 지체하는 것 자체가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혈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제 빨리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병원 전 단계인 그 사고 현장에서부터 환자의 분류라든가 그 신속한 이송 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9 구급대나 등의 그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고 또 다른 응급 의료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권역 외상센터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인천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세우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 외상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외상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례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군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권역 외상센터가 17군데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 권역 외상센터가 지난 6, 7년 동안 활동을 계속 해오시면서 이루었던 성과랄까요?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인천 권역 외상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소하고 외상팀의 규모나 진료 수준이 최고 등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그 운영하는 닥터 헬기를 통해서 인천 도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빠른 이송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외상 전문의와 간호사가 탑승하는 닥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외상 거버넌스 구축 시범 사업에 저희 권역 외상센터와 인천시가 광역 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인천시의 외상 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TV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만 닥터 헬기에 외상 전문의가 탑승을 하고 또 간호사도 같이 동승을 해서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닥터 카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인천 권역외상센터가요, 이 외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 인천일보와 함께 특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행사인지 이번 기회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인천광역시와 인천일보와 함께 외상사망 제로도시 인천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제1회 권역외상체계 UCC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감소를 위한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구급대원, 또 권역외상센터 및 의료기관, 단체 개인의 활약상 등을 소개하거나 기타 이제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정책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이제 다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기 위해 119 구급대 및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의 그 노력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또 알리고 인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또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민 누구나 잠재적으로 이 중증 외상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UCC 공모전에도 참여를 하면서 또 관련 의료진과 소방본부 또 공무원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센터장님 끝으로 우리 인천 시민의 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계신 분인데요. 인천일보 TV 시청자 여러분께 또 시민 300만 시민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인천 시민이 안녕해야 저희도 안녕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때에도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 권역외상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UCC 공모전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천대 의대 외상외과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인천 권역외상센터 이정남 센터장님 모시고 인천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앞으로 이 중증 외상 환자가 없는 희망의 도시 또 외상 제로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관심과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